자, 수연아, 푹 쉬었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품 마지막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요것도 이제 양 기자의 작품이라서 무조건 시대적 배경 언제야? 70년대에서 80년대. 그럼 이번에 원픽에 나왔던 두 가지 소설 다 소설 배경이 언제야?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이 그냥 아예 한계령, 돌다리, 그 다음에 마지막 당, 가나다 해서 다 엮여서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었어. 자, 일단은 자, 요것도 당연히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 미리 써놔볼게.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은 아니야. 요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시대를 다른 시각으로 봐봤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아, 물론 돈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 굉장히 바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 시대적 배경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어때?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소설에서는 그럼 이렇게 시대는 빨리빨리 변해가고 산업화, 도시화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 와중에도 굉장히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한계령이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쌤이랑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한계령이 뭐야? 강원도에서도 제일 높은 고개라. 그래서 나도 옛날에 막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막 한계령 고개 뭐 이런 것 좀 많이 들어봤는 것 같거든. 막 한계령 봐봐. 태백산맥 그렇게 막 이렇게 높아. 한계령.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겠어? 되게 힘들겠다, 그지? 그러면 어떤 인물도 있는 거야? 인생에서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형 한 편 들어볼까?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하거든? 소시민이 뭐야? 작은 시민. 그냥 이런 것들 평범한 시민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소시민. 자, 수연아. 그러면 나는 소시민이 아니야? 아, 쌉소시민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평범한 사람들 삶이 어때 보여? 한계령을 넘듯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세모. 자, 그러면 오늘도 자, 한계령이라는 작품 제목만 딱 봐도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삶이 좀 어떤 것 같아?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원픽에 복이 있었거든? 밑줄 한번 쳐볼까? 한계령은 강원도에 높이 위치한 고개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한계령 이 노래 가사 속 사람들 봐봐. 산봉우르르 힘들게 올라가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대. 와,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 딱히 뭐 행복도 없고 뭐도 없다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인생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일단 요렇게 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한계령을 듣게 되면서 뭔가 떠오르고 있는 소설 이제 이렇게 좀 봐주면 되는데 자, 요것도 원픽에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진 않아서 쌤이랑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쌤이랑 연습 한번 같이 해볼게. 우리가 소설에서 무조건 뭐부터 봐야 돼? 등장인물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인물 체크해서 관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그러면 소설에 나가 나왔네. 몇 인칭이야? 1인칭. 내 느낌, 내 생각 나오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봐주면 되고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어? 은자로부터 전화가 왔대. 근데 은자가 뭐가 되었대? 밤무대 가수가 되었대. 밤무대 가수가 뭐야? 공식 데뷔는 아니고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수가 되어 있었고 나를 보고 싶다며 자신을 노래하는 나이트클럽에 꼭 오라고 한다. 자, 근데 빠가스푼 들어볼까? 나는 말은 그렇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막상 지금 거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오늘 팬이 좀 말을 안 듣네. 자, 쌤이랑 깔끔하게 밑처럼 쳐볼까? 나는 그랬노라도 하지만 선뜻 선자를 찾아가지 못했다? 찾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그어볼까? 수연아, 니는 잘 끓고 있네.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오늘? 선뜻 선자를 찾아가지 못했다. 선자가 계속 물어. 니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지? 근데 여기서 정보 얻어보자. 둘이 무슨 친구야? 고향 친구.
작가 선생, 나의 직업 작가. 너 나 한심하게 보지 마. 내가 오늘은 뭐야? 미나박이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랑? 은자랑 누구랑 똑같은 인물이다? 미나박이랑 똑같은 인물이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살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내신 대비다 보니까 내용만 알아주면 되니까 쌤이 순서 잠깐만 바꿔볼게. 자, 일단 지금까지 한 거 한 번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심 사건은 뭐야?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어? 은자로부터 자신을 찾아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난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펼쳐보자. 나의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뭐야? 할까 말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요런 거다, 그지? 자, 근데 나는 어때? 만나러 오기는 은자는 나를 원하는데 나는 딱히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 근데 왜 내가 선뜻 못 가는지가 뒤에 나와. 그래서 쌤이랑은 뒤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연아 한번 생각해 볼래? 야가 왜 안 나가는 것 같아? 애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 친구 직업이 쪽팔려서 절대 그렇게. 밤무대 가수라고 해서 막 친구가 술집에서 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라고 해서 못 간다. 이건 아니야.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건데. 쌤이랑 일단 넘어가 보자.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자, 18페이지 한번 같이 가볼까? 자, 18페이지 가보면 자, 그럼 지금 우리 동네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 우리 동네 고향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변했다, 맞지? 왜? 쌤이랑 써볼까? 위에다가 지금 무슨 시대야? 산업화 도시화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내 고향이 어때? 되게 변해 있어. 되게 쓸쓸하게 변해 있다, 그지? 자, 나는 변해버린 고향을 생각하면서 쓸쓸하대.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빼박 힌트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뭐야? 내 고향에 가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왜? 기억 속의 고향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갯마을의 짠냄새, 그 다음에 우리 고향, 고향의 강 같은 것들 싹 다 변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를 마지막 끈으로 잡고 있었어? 이제는 변해버린 고향 말고 정말 나의 옛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거 누구 생각하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야? 은자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옛날 고향을 잘 떠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은자가 뭐가 돼버렸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로 변해버렸대. 그러면 어떻겠어? 이제 은자를 보면서 고향을 떠올릴 수가 없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쳐놔봐. 만약에 변해버린 은자를 봐버렸어. 그러면 이제 진짜 뭐야? 고향의 추억이 사라질까봐. 정리하면 지금 고향이 너무 변해버렸어. 내가 알던 마을도 변해버렸고 내가 봤던 강의 모습도 다 변했어.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누구 붙잡고 있었어? 그래, 어렸을 때 은자만 생각하면 옛날 고향에 잘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뭐야? 진짜 어른이 돼버리고 변해버린 은자를 딱 보고 나면 이제 진짜 내가 고향을 떠올릴 게 없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때? 망설였던 거지. 단순히 은자의 직업 때문에 내가 망설였다. 요런 선지 나왔을 때 무조건 틀렸다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쌤이 요 페이지도 더 갖고 왔는데 진짜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 그럼 좀 봐볼까?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어때? 상고머리, 완전 머리 거의 깍깍 깎은 거. 막 손자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낡은 내복 입고 있고 그런 내 은자인데 지금부터 내가 만나봐야 되는 은자는 어떤 은자야? 30도 훨씬 넘은 중년의 여인이다, 그지? 자, 빵아씨 편 들어볼까? 수십 년간의 가슴에 품어온 고양이 얼굴을 현실 속에서는 어때? 너무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난 네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어때? 나 안 가. 근데 야, 좀 성격 특이하디. 어때? 막상 만나러 안 가면서 계속 은자가 너 왜 안 와?
이런 전화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은자가 전화 왔게 안 왔게? 안 왔어. 이거 수능 문제에 나왔었던 거거든. 여기다 별표 쳐놔볼까? 은자는 만나고 싶지 않으면서 전화는 기다리고 있어. 양면적인 게 뭐야? 반대되는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수연아, 이런 성격 좋아해? 나 이런 성격 딱 싫어. 어떤 거야? 아, 은자 보러 가기 싫기는 한데 은자가 내 찾는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다라는 거지. 되게 좀 이상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내냐면 결국 만나러 가. 그래서 은자를 보게 되거든? 근데 몰래 보고 와. 그래서 은자가 전화 온다. 너 진짜 나 보러 안 왔니? 하면서. 되게 좀 허무맹랑한, 마지막이 좀 찝찝하게 끝나는 거긴 한데,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픽에서 메인 장면이 뭐야? 내가 뭐 하는 장면? 17페이지 돌아가서 별표 쳐볼까? 내가 내적 갈등하는 장면. 요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쌤이 이제 이유에다 동그라미 쳐놔볼까? 나는 원래 고향 생각하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했었어? 은자. 근데 미나 막 보고 나면 이제 진짜 뭐를 잃어버릴까봐 겁나는 거야. 진짜로 내 고향을 잃어버릴까봐 무섭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설이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순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이제 쌤이랑 이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한계령. 그러면 은자가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이 한계령이야. 그럼 생각해봐봐. 우리 아까 한계령의 가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한계령 올라간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 내가 은자 노래 가사의 한계령을 들으면서 저거 누구의 삶이라고 생각했겠어? 당연히 은자의 삶이라고 생각했겠다, 맞지? 그럼 생각해봐봐. 데뷔도 못하고 나이트클럽 저 뒤에서 노래 부르는 우리 은자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맞지? 요 정도는 괜찮아. 근데 내가 한 사람을 더 떠올려. 누구를 떠올리게? 바로 우리 큰오빠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큰오빠 어때? 진짜 불쌍하대.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세월이 변해버려서 허무함에 빠졌는데 병까지 얻었어. 너 불쌍하지? 그러면 좀 어때?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일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병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 된 거지. 불쌍하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테마가 두 개거든. 쌤이 빨간색 표시해준 게 뭐야? 왜 내가 은자를 보는 것을 망설였는가? 두 번째 테마는 뭐야? 한계령 노래 가사 속 인물은 누구인가?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내가 복수 좀 잘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지금부터 본문 한번 좀 같이 봐볼게.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내가 누가 떠오른다? 일단은 되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대. 근데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바로 산봉우리를 오르는 삶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원미동이거든? 원미동이 어디냐면 도시야, 도시. 그러면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어떤 삶을 살아가? 산봉우리를 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소시민의 삶이 굉장히 어떻다? 힘들다라는 거 읽어주면 돼. 그러면 다시 야가 한계령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서민들이 다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누가 더 불쌍하다? 자, 그럼 쌤이랑 중략 부분 줄거리 읽어볼게. 두 번째, 나는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한 고향의 낯선 모습을 떠올리며 은자와의 만남을 망설인다. 그리고 여간, 호텔 등이 들어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만 유일하게 고향에 남아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우울하게 살고 있는 누구를 떠올린다? 우리 큰오빠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큰오빠 봐봐. 우리 큰오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쌤이랑 한번 내려볼까? 잠깐만. 어디 갔노? 우리 큰오빠 지금 내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우리 오빠 결국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자, 마지막 봐볼까? 대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우리 큰오빠 희생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뭐한다? 다 늙어있는 우리 오빠를 생각한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우리 학교 보기 한번 그대로 갖고 와봤거든? 자, 우리 학교 보기 뭐였냐면, 자, 쌤들이 아마 이 보기 그대로 활용할 것 같다. 여기다가 1번 해보자. 누구 생각해? 젊은 날에 가장이 돼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다가 세월이 흘러버린 우리 오빠, 허무함에 빠진 우리 오빠 떠올리고, 은자도 떠올리고, 주변 사람들 떠올려서 지금 70년대, 80년대 사는 사람들 싹 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한계령을 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내 생각이다. 맞지? 그래서 인칭이 바로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자기 고백, 내 생각이 드러나. 누구에 대한 생각? 은자와 큰오빠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정리 한번 같이 가볼게. 자, 페이지 한번 바꿔보자. 20페이지 같이 갑니다. 자, 양기자의 한계령 언제? 70년대, 80년대. 지금 막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등장해. 고향 잃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그지?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떻다? 굉장히 고달프다. 이렇게 좀 읽어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 자, 내가 뭐야? 간직하고 싶은 추억 때문에 은자와의 재회를 망설여. 하지만 은자는 나를 보고 싶어해. 왜? 나는 미나박 보고 나면은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고향을 잃어버릴까봐 만나기 별로 안 좋은 거지. 근데 결국 보러 가서 한계령을 하면서 누구를 떠올린다? 큰오빠 떠올리고 은자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 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제가 뭐야?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그지? 근데 색깔펜 바꿔서 동그라미 쳐볼까? 이 사람들을 작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연민과 위로. 연민과 위로가 뭐야? 불쌍해. 그 다음에 뭐야? 따뜻한 시선. 참고로 말하면 우리 수능에서 우리 소시민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설 절대 없어. 열심히 살잖아. 다만 이렇게 시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거지. 뭐 이 사람들 잘못됐다. 뭐 열심히 일 안 했으니까 뭐 가난하게 살지.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까지는 뭐 봤어? 원픽 3가지 작품 같이 봤는데 좀 내용은 좀 짧은 대신에 키워드들이 조금 뻔해. 그래서 정석가, 마지막 당, 한계령. 그래서 뭐 봐야 돼? 시대적 배경, 갈래의 특징. 일단 요렇게 크게 외워가면서 일단은 문제 풀면서 감 한번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끝났고, 수연아, 저번 시간에 거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으면 빨리 지금 영상 중지시켜서 나 찾아오고, 자,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왔는 거 일단 쌤이랑 풀이 먼저 하면서, 왜? 또 정삼별곡이랑 또 저번 시간에 봤던 고전시가 좀 어려웠었잖아. 그지? 지금부터 남는 시간 동안 그거 풀이하고, 또 저번 주 일요일날 봤었던 한글 맞춤법까지 풀이 다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 한번 꺼내보자. 자, 수연아, 4주차 요거 초록 색깔 표지 한번 펼쳐볼까? 문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27페이지 한번 펼쳐보자. 소다는 평가 1번. 자, 우리 초록색에 27페이지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우리 위에 거 작품 뭐였었어? 위에 거 작품은 바로 청산별곡. 청산별곡 운율을 형성하지 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이거 무조건 우령권은 맞는 거다. 그지? 왜? 고려 가요니까. 자, 그 다음에 AABA. 우리 AABA 어디 있었어? 살얼이 랍다. 청산의 살얼이 랍다. 요거 AABA 구조 맞았습니다. 자, 대체로 글자 수가 3, 3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었었어? 우리 살얼이 랍다. 음보로 한번 끊어볼까? 어떻게 끊죠? 살얼이 랍다. 1음보, 2음보, 3음보였었는데 대체로 몇 글자? 3글자, 3글자, 2글자. 요거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서 앞에 무슨 말 붙었어? 대체로였지. 자, 그러면 4번 한번 같이 가볼까?
첫 년과 마지막 년이 상응한다. 상응한다가 뭐야? 대응되는 거, 짝지어지는 거. 자, 우리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걸 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수미상관. 자, 우리 고려가요 보면서 수미상관이란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좀 헷갈린다, 그지? 자, 2번 문제 같이 가볼게. 2번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뭐야? 우리가 시계가 째깍째깍, 시냇물이 졸졸졸,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가지고 음성상징어 하는데 없었습니다. X. 상징적 의미. 아, 이거는 무조건 맞지. 우리 상징적 의미. 예를 들면 어떤 거 상징적 의미 있었어? 청산. 우리 청산 어떤 의미 있었어? 쌤이랑 써볼까? 에이구, 오늘 진짜 펜이 큰일 났다. 왜 이럴까? 우리 청산의 의미 뭐였었어? 이상향. 그 다음에 현실 도피처, 뭐 안식처, 이런 상징적 의미 있었잖아, 그치? 무조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C.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되었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거 맞는 설명. 자, D는 후렴구는 각 연을 분절하여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자, 우리 여기서 후렴구 한번 찾아볼까? 후렴구 어딨어? 얄리얄리얄라 성 얄야리얄라. 요거 무조건 위치가 어디였어? 강연의 마지막. 연을 뭐 한다?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고려가요의 시그니처는 뭐라 그랬어? 후렴구. 후렴구만 봐도 이거 청산별곡이네. 이거 정석가네. 알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설명. 화자를 누구나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봤었잖아, 맞지? 화자 몇 명으로 최대 볼 수 있어? 3명. 첫 번째는 누구? 실현당한 여인. 두 번째는 유랑민. 세 번째는 뭐 있었어? 지식인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화자. 이거 문제 앞으로 쌤이 약속함디. 화자 보자마자 몇 명? 3명. 자, 근데 일단 내용이니까 우리 의지 같은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마지막에 뭐 먹으면서 끝났는데 술 마시면서 끝났잖아. 우리 술의 키워드 뭐 했었어? 체념하면서 끝나는 거. 그래서 굽히지 않는다, X. 나아질 거라는 거, X. 그 다음에 뭐야?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있었지. 무슨 소망? 그래서 성산도 가고 바다도 갔었는데 결국 실패했다. 극복하려는 의지. 자, 그러면 쌤이랑 크게 써놔보자. 여기서 문제 풀 때 뭐 해결 의지, 극복 의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답 몇 번? 4번. 자, 우리 청산과 발알과 반대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뭐였었어? 자연. 큰일 났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뭐 찾아라? 속세 찾아라. 우리 속세 뭐였었어? 물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야? 울림소리 찾아라 였다, 그지? 울림소리. 그럼 얄리얄리얄라성에서 울림소리 뭐 있어? 리을과 이응. 어떤 느낌 준다? 밝고 경쾌한 느낌 준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같이 갑시다. 6번. 난 이거 보자마자 안 올라가도 알 수 있어야 돼. 동병상련을 느낀다. 감정이입 대상 누구? 새. 울어라 새여. 우는구나 새여. 사실은 누가 눈물 나는 거야? 내가 눈물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속새에 대한 삶의 미련 뭐였었어? 무슨 새를 본다? 가던 새를 바라본다. 가던 새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홀로 남겨진 채 극대화되는 외로움 시간대. 낮이었어? 밤이었어? 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산다? 리을 뭐였었는데? 봐볼까? 리을. 돌 맞았대. 우리 돌 보자마자 키워드 뭐였었어?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피한. 하자의 어떤 운명? 가자마자 돌 쳐맞았어. 가혹한 운명. 그래서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잊게 할 수 있는 건 뭐였었어? 술. 근데 어떻게 일시적으로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술.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조 파트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와, 우리 시조에서 빨간색 펜 들어보자. 우리 조사님들이 미친 듯이 지켰던 거 뭐였었어?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 뭐가 세 글자인데? 강사는. 뭐가 세 글자야? 어론님. 뭐가 세 글자야? 석양이. 요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나다는 세태 풍자적. 자, 우리 풍자가 뭐였었어? 껍빛단 리 기억나? 뭐 해야 돼? 현실 비판해야 돼. 자, 근데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에 현실 비판하는 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답 몇 번? 2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쌤이랑 연습 한번 같이 봐볼까? 우리 만약에 이번에 요 파트가 시험제 나오면 옆에다 갈래 꼭 써놔보자. 이거 갈래 뭐야? 평시조. 평시조인데 송순이 썼네. 요거 누가 썼어? 양반 사대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무슨 시조야? 평시조. 누가 썼어? 기녀. 자, 요거 어디가 길어졌어? 갑자기 중간이 길어졌네. 무슨 시조? 사설시조. 요거 누가 썼어? 평민, 서민이 썼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별표 쳐놔볼까? 어디가 길어졌다? 중장이 길어졌다. 뭐 요거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태도. 에? 우리 1번 낚였지? 성실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한 만족감? 자연. 자, 우리 경외감이란 단어 별표 한번 쳐볼까? 이번에 고3 시험 문제에서 이 단어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 경외감이 뭐야? 써놔보자. 존경하지만 너무 두려운 거야. 일단은 자연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둘 다 없지만, 자, 경외감이 뭐냐면 너무 개쩔어서 오히려 무서울 지경이야. 써보자. 우리 구어체를 조금만 써놔볼게. 너무 대단해서 오히려 쫄게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경외감. X. 자, 우리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 너무 그리워서 어떻게까지 하고 싶었어? 밤도 잘라내고 싶었대. 답 몇 번? 3번. 우리 원래 사설 시절에 힘든 거 많은데 늙었고 힘들고 이런 거 없었다, 그지? 그래서 답 몇 번? 3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에 대한 식구. 자, 이거 같이 한번 봐볼까? 10년 동안 경영했대. 우리 초려상간 보자마자 옆에다가 필기해놓자. 요 초려상간이 뭐였었어? 무슨 집? 초가집. 자, 초가집 지었대. 어떤 공간이야? 우리 양반들 자연에 들어가면 뭐한다? 생쉬한다. 우리 이거 보자마자 사자성어 뭐 떠올라? 쌤이랑 사자성어 한번 써볼까? 안빈낙도, 안분지족, 요런 것들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내준다 의인법. 자연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4번. 화자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가 아니라 청사는 들을 일이 없다. 이거 뭐야? 방이 3칸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뭐 하겠다? 오히려 펼쳐놓고 보겠다. 라서 요거는 자연 친화이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암시한다. 요거는 X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이건 벌써 정답 나왔네? 답 몇 번? 1번. 안분지족. 가난하지만 어떻게 살겠다? 만족감 느끼면서 살겠다. 자, 우리 학습활동에 요 미니 수필이 하나 있어가지고 쌤 수월 시간 땐 따라 안 달아던데 지금 문제 풀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어디에 갔어? 산에 가봤대. 산 동그라미. 또 어디 들어간 거야? 자연에 들어가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내가 어때? 불과 일주일 전에 내가 이제 있는 산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내가 거기 있는 뭐 보면서 생각했대?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대. 나는 진짜 상처도 많이 받고 원망의 시간도 많이 보내서 나는 바로바로 자리를 떴는데 얘는 없대? 누군가 다시 찾아올까 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대. 정말 말없이 기다림.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다려줬어? 안 기다려줬어? 안 기다려줬어. 마음이 맨날 흔들렸거든. 근데 산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 아, 정말 저 나무 대단하네. 항상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네. 요렇게 되는 거지.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되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쌤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거든. 수연아, 요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래도 내가 뭐에 대해선 잘 알고 있는데 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쌤이랑 약속 하나만 할게. 만약에 쌤 카톡 이렇게 만약 외부 지문 나오면 쌤이랑 약속 하나만 같이 할게. 일단 1번 뭐부터 봐? 대뜸 보기 안 읽어도 되니까 뭐부터 보는 거야? 내가 가는 잘 알고 있잖아. 가 먼저 확인해 봐봐. 그럼 쌤이랑 확인할게. 가. 자연물의 아름다운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체적인 게 뭐야? 나무 몇 센치고 무슨 색깔이고 그런 건 없었다, 그지? 그럼 벌써 1번부터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또 봐봐. 자연물을 확인했어. 근데 우리 10년을 경영하여가 세상 비판하는 거야. 아니다, 그지? X. 그 다음 3번. 상호 보완은 뭐냐면 각자 단점을 서로 어루만져 주는 거야. 그딴 거 없었잖아. X. 5번. 자연 영원해. 막 이런 거 없었다, 그지? 그럼 봐봐. 내가 보기를 안 봐도 가만 보고도 답이 4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자, 쌤이랑 문제 푸는 방법 연습하는 거야. 만약에 보기에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뭔데? 내가 아는 것부터 확인해 주면 돼. 그 다음에 2번. 결국 보기는 학교쌤들이 어떤 거 들고 오겠어? 주제가 똑같은 걸 들고 와야 돼. 그러면 결국엔 뭐가 똑같다? 주제가 비슷하구나. 그럼 최소한 네가 보기 읽으면서 이 사람은 자연을 좀 어떻게 생각하겠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구나 까지는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번에 사동구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봤거든. 우리 학교가 그래 만만치는 않았지만 보기가 좀 많았었어. 근데 그 보기가 좀 어땠냐면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기 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뭐부터 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랑 주제가 비슷하겠구나. 일단 뭐부터 본다? 내가 아는 거 먼저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나가 뭐였었어? 황진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혼자 있는 밤이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다? 잘라가지고 이미 오는 날 막 펼치고 싶었다, 그지? 자, 그러면 쌤이랑 좀 같이 봐보자. 아마 1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장법까지는 없었어. 과장법이 아니라 답 몇 번? 5번. 자, 우리 음성상징어 한번 찾아볼까? 음성상징어 어디 썼어? 서리서리 구비구비. 뭐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였었어? 기억은 나 혼자 있는 밤, 니은은 임과 함께하는 밤이야. 자, 나 혼자 있는 밤은 어떻게 느껴져? 임이 너무 그리워. 근데 임과 함께하면 돼. 근데 색깔별 바꿔 적어보자. 임을 그리워하니까 심리적으로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어? 짧게 느껴지겠어? 길게 느껴짐. 그러면 임과 함께하는 날은 시간이 좀 어떻게 느껴져? 짧게 느껴지니까 내가 뭐야? 혼자 있는 날 밤 시간 킵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임과 함께 쓰고 싶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답니다. 다작품은 우리 뭐 했었어? 사설시조, 열심히 일하고 재밌는 거 들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쌤이랑 여름이라는 계절 한번 찾아볼까? 여름이라는 말 어디 썼어? 이거 왜 여름이야? 기억나? 이거 린넨 바지였거든. 여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천적 태도. 아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었다, 그지? 긍정적 태도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농민의 구체적인 생활상. 농민의 일과 하루에 요거 내가 알고 푼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뭐가 없었어? 대조되는 상황 자체가 없었어. 다 크게 써놔. 이 작품 뭐밖에 없어? 긍정적인 거밖에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없었어? 부정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답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청산별곡으로 돌아가서 자, 1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갈래가 섞일 거거든? 근데 내가 좀 헷갈려. 그래서 가는 뭐부터 써나? 항상 갈래 먼저 써나 봐봐. 고려가요. 요거는 뭐야? 평시조. 자, 그럼 써놓고 이제 둘 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구나. 자연. 자,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럼 쌤이랑 일단 청산별곡 좀 같이 봐보자. 자, 그러면 가에서 자연이 뭐였었어? 청산. 바다였었다, 그지? 자, 자연은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졌어. 우리 청산에서 바다에서 행복하지 않았잖아. X. 자, 그 다음에 그리움이 심화된다. 우리 청산별곡에서 그리움 X. 자, 그 다음에 가의 자연은 화자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난다. 우리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공간이야? 도피했는 공간이다, 그지? 맞는 설명.
다음 몇 번? 3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퉁으로 보지 말고 가나에 드러난 나왔을 때 일단 뭐부터 간다? 가부터 찾으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또 요 문제 나왔지. 수연아, 뭐부터 봐야 돼? 일단 가 먼저 봐야 돼. 가. 떠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 자꾸 이 그리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움은 좀 아니다, 그지? 고향이 그립다, 이건 아니었었지. X. 계절의 흐름, 우리 없었어. 그 다음에 숨어진, 뭘 숨어지네? 근데 4번. 화자는 속세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디 자꾸 쳐다봤는데 가던 새 찾아봤잖아.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4번. 어때? 또 뭐만 보면서 풀었어? 가만 보면서 풀었지. 그 다음에 나는 뭐 했었어? 10년을 경영한다. 자연 친화. 자연 친화니까 현재의 삶. 너무 지금 재밌지?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17번. 우리 또 이런 문제 어렵다, 그지? 그럼 쌤이랑 A 가볼까? A 어딨어? A.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지금 뭐 드러나고 있어? 물화일체 드러나고 있었다, 그지?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거 쌤이랑 한번 같이 가보자. 자, 그럼 쌤이 잘못 봤네, 미안. A가 어디였었어? 여기. 지금 어때? 그나마 낮은 괜찮은데 밤이 너무 외롭대. 자, 우리 A 화자의 정서 뭐야? 절대적 고독감이 드러나는 시. 자, 그러면 뭐야? 나 여전히 기다린다? X. 2번. 꽃같이 보드라운 고양이. 그 다음에 봄이래. 따뜻한 거. X. 3번. 나는 누구도 없대. 그 다음에 헛되대. 텅 비어있대. 요거 답 몇 번? 3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같이 봅시다. 18번 문제 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18번. 자, A 한번 쳐볼까? A가 뭐야? 잉 묻은 장글라. 이거 뭐 썼어? 이끼 묻은 뭐도 될 수 있어? 쟁기도 될 수 있고 병기도 될 수 있고 은장도도 될 수 있었다, 그지? 자, 그러면 화자가 얻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속세를 떠올리게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답 몇 번? 1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역으로 가볼까? 이거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기 소망. 사슴과 관련된 거였었다, 그지? 그래서 답 몇 번? 1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또 기억 한번 찾아볼까? 기억이 뭔데? 나 술 마실 수밖에 없어. 왜? 자꾸 얘들이 나를 붙잡아서 어쩔 수가 없대. 그럼 기억은 뭐였었어? 체념적. 벌써 답 나왔네. 답 몇 번? 2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풍류가 뭐야? 자연에서 재밌게 노는 거. 풍류. 답 몇 번? 2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고전. 아직 한 문제 남았네. B가 우리 뭘 썼어? 나 한 칸, 달 한 칸. 여기 뭐 쓰이고 있다? 의인법 쓰이고 있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돼. 의인법 왜 썼어? 뭐가 드러나니까? 물화일체 드러나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어땠어?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보만 착착 골라낼 수 있게 암기 좀 잘해주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한 평가 2번 쌤이랑 좀 같이 봐볼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런 문제 나오면은 뭐부터 체크하기로 했어? 여기 뭐 써놔야 돼? 고려가요. 여기 뭐 써놨어? 평시조. 자, 써놓고 쌤이랑 좀 같이 봐보자. 자, 1번. 가의 청산과 나의 강산. 둘 다 뭔데? 자연. 자, 요것도 뭐부터 보기로 했어? 내가 가 먼저 본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새와 함께 노래하는 거 통해서 청산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고 싶은 친화의 대상이 아니, 새를 통해서 어떤 거였는데 슬프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1번 X. 자, 그 다음 2번. 우리 술 마시는 게 즐기는 거였어? 아니지. 술 옆에 키워드 뭐였었어? 체념. 2번에 X. 3번. 이 사람이 별표 쳐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였잖아. 그래서 3번 X. 4번.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정답 나오겠다, 그지? 강사는 친화의 대상이자 즐기고 싶은데 달과 청풍에게 집을 맡기겠다? 요거 좀 이상하기는 한데 여기서는 같이 살고 강사는 즐기겠다. 자, 그럼 요거 좀 애매하다, 그지? 그럼 물음표 해놓고 5번 봐봐. 강산의 삶은 애환에서 벗어난다? 도피처? 에이, 우리 도피처는 어디서 쓰는 거였는데? 가에서 쓰는 거였잖아. 그러면 답 4번. 애매하지만
다른 게 다 틀렸기 때문에 답 몇 번 골라준다?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우리 청산, 바다, 대칭 구조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그럼 2번 문제 좀 이상하기는 한데 쌤이랑 좀 같이 가볼까?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소박한 음식,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온다, 돌 맞아서 온다, 가던 새 본다, 가다가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대칭으로 볼 수 없는 것 좀 같이 가볼까? 이거 왜 대칭 아니게? 이런 문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때?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 그럼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넘길게.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보자. 3번. 자, 우리 요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쟁기. 자, 그럼 이끼 묻은 쟁기를 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데 떠올린대. 그럼 이 사람 뭔 것 같아? 농민도 농민인데 무슨 단어 쓸 줄 알아야 돼? 유랑민 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기억. 사슴 나왔어. 사슴 보자마자 우리 사슴 어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대. 근데 요 문제를 타야 돼. 만약에 사람이라고 해석된다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설명. 우리는 사슴이라고 해석했었다, 그지? 사슴이 스테이지에 올라서 기타 연주하는 거. 맞는 설명. 아니면 사슴 분장한 거.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물음표 치고 넘어갈게. 4번 봐볼게. 연주를 하면서 완전히 틀렸지. 현실을 극복하는 화자의 모습은 아니었잖아. 4번.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 요거 너무 맞는 설명이었다, 그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3번이 애매하면은 뭐 치고 넘어간다? 물음표 치고 넘어가서 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빨리 보고 지나갈게. 답 몇 번? 3번. 자, 근데 나는 네가 이거 보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동병상련 느끼는 대상 누구였게? 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뭐였었게? 돌. 삶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 뭐였었게? 술. 요런 키워드들 바로바로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나가 뭐였었어? 10년을 경영하는 거. 요거 뭐였었게? 자연친화. 자연친화 속에서 뭐 한다? 욕심 없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욕심 없다가 무슨 말이야? 소박한 거. 내 사치, 화려 필요 없어. 욕심 없게 만족하면서 살겠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디서 봤었어? 자연으로 도피한 지식인의 염세적 태도. 이건 어디서 봤었게? 맞아. 청산별곡에서 봤었지. 그래서 답 몇 번? 1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빈낙도. 맞았어. 초려상간에 우리 뭐였었어? 초가집. 근데 초가집이 세속적 성공? 세속적 성공이 뭐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었었다, 그지? 답 몇 번? 2번. 자, 그러면 여기 5번은 봐볼까? 우리 강사는 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겠다? 요거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시죠? 병시죠. 이거 보자마자 무슨 시죠? 사설시죠. 요거 계속해서 나오는 수필. 자, 세 개 다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좀 같이 봐볼게. 요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그럼 봐보자.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우리 자연물을 의인화한 건 뭐였었어? 황진희 씨가 아니라 강산이었잖아, 그지? 강산이 아니라 10년을 경영하였잖아. 그래서 답은 1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황진희 씨에서 뭐 나오고 있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2개 동그라미 쳐보자. 서리, 구비 나오고 있으니까 답 1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랑 여기 한번 답해볼까? 농민의 하루 일과? 우리 나에서 농민의 하루 일과 어디 드러났었어? 쌤이랑 찾아보자. 농민의 하루 일과 어딨어? 점심 도시락 먹고 석양 저녁에 다시 일 끝내고 퇴근하는 거.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에 대한 자연의 인식. 얘들아, 우리 나에서 자연은 어떤 공간이었어? 너무 재밌게 일하는 공간이었었다, 그지? 그래서 9번에 자, 요것도 뭐부터 본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나 먼저 봐주면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X. 안식 초이스. 너무 재밌게 일하는 공간. 다음 몇 번? 3번. 자, 우리 아까 전에 요수필 기억난다, 그지? 나도 좀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좀 안 변하는 사람 되고 싶다? 요런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1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답 몇 번? 이미 부재에서 나 혼자 있는 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허리 잘라내서
임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고 싶었어. 자, 그런데 얘들아 봐볼까? 임이 오자마자 임을 보내야 한다. 아니, 같이 함께 있는 밤이었잖아. X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색깔펜 바꿔서 우리 써볼까? 시간의 허리를 베어낸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대.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 추, 상, 적, 관, 염, 의, 구, 제, 화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어려운 거 나왔어. 자, 이거 우리 학교 시험 스타일이다, 그지? 자, 일단 뭐부터 봐야 돼? 내가 잘 아는 가부터. 가가 뭐였었어? 황진이. 임에 대한 그리움, 맞는 설명. 계절감이 드러난 동짓달이 언제였어? 겨울밤이었거든. 맞는 설명. 자, 임과 떨어진 상황? 맞지. 보기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화자의 마음을 투영했다. 자, 보기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화자의 마음을 투영했다. 이거 맞는 설명일까? 틀린 설명일까? 그러면 봐봐. 화자의 마음을 투영했다가 무슨 말이야? 감정이입 있는지 없는지 묻거든. 우리 일단 황진이 시에서 진짜 감정이입 없었잖아, 맞지? X. 가는 보기와 달리 야속한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다. 자, 우리 가에서 야속한 임에 대한 말 있었을까? 야속한 게 뭐야? 원망이거든? 우리 황진이가 임을 원망하는 건 없었잖아, 그치? 답 몇 번? 5번. 게임 끝났어. 수연아, 어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봐도 정답 바로 나온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나, 또 나왔어. 사설시조. 답 몇 번? 5번. 근데 요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단어들이 되게 중요했었어. 여름이라는 계절, 낙천적인 태도. 낙천적인 게 뭐였었어? 긍정적 태도. 자, 1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2번 그냥 넘어갈게. 자, 또 별표 찾아보자. 기억과 관련된 거. 자, 기억과 관련된 거 뭐야? 동짓달. 또 뭐 찾아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찾아라 문제였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쌤이랑 같이 골라볼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어디 있을까? 답 몇 번 찍었어, 수연아? 이거 좀 어렵긴 했는데 흥이 감정이야. 이거를 어떻게 한대? 나귀에 실어서 낙타나 말에 실어가지고 보내겠대. 좀 어려웠었다, 그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번 한번 보면서 마무리 계속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이제 진짜 끝판왕이다, 그지? 이거 보자마자 뭐 적어야 돼? 고려가요. 이거 뭐야? 평시조. 이거 뭐야? 사설시조. 이거 뭐야? 수필. 자, 그럼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15번 같이 봅니다. 15번. 자, 15번에 가는 고려시대 분연체 맞는 설명. 나는 실현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나는 자연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자연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어딨어? 의인법 있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가난을 극복한다. 아니야, 재밌게 일하고 있는 거.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가. 저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상 갑니다. 맞는 설명. 참나무를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였습니다. 맞는 설명. 속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저의 상처. 이 사람 어때? 속세에서 상처받아서 자연으로 튀겼잖아.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참나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에? 오. 내가 아직 세상에 자리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자. 못 잡아서 반성한 거잖아. 자, 근데 난 이게 더 중요해. 청산별곡.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속세 떠났지만 여전히 괴롭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형식에 관련된 문제다, 그죠? 자, 나가 뭐 했었어? 평시조. 사설시조. 뭐부터 봐야 돼? 나 먼저 삼장구조 맞았었다, 그지? 사음보 맞는 설명. 자연에서 누리는 거. 원경에서 근경 맞았습니다. 자, 그럼 사설시조 한번 같이 가볼까? 사설시조. 쌤 낚였다. 원경에서 근경이 아니라 가까운 거 보고 먼 거 봤었다, 그지? 답 몇 번?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산별곡에서 운율감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 우리 없고 또 AA, BA 있었잖아. 딴 거 없었습니다. 답 몇 번? 1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썼어? 19번에 뭐 하는 거야? 누가 지금 빠졌어? 강산이 빠졌잖아. 강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둘러보고 본다.
자, 20번 같이 고르면서 끝냅시다. 20번에 속세가 어떻게 청산바라 할 수가 있겠어. 보자마자 답 몇 번? 1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간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쌤이랑 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본 거 처음이다, 그지? 문제 풀 때 항상 퉁 쳐서 보지 말고 앞에 거부터 천천히 하나씩 봐주는 습관 길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쌤이랑 이제 저번에 한글 맞춤법 남은 거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없으면은 쌤이 이번 주에 받은 거 뒤에다가 쌤이 좀 해놨으니까 그거 펼치면서 다시 한번 한글 맞춤법 마무리 짓고 가는 걸로 하자. 자, 지금부터 또 5분 쉽시다.